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경호입니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벌이는 동해안권 개발 계획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물류관광 그리고 첨단 산업의 거점 지도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가운데 환동해안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경북 포항시의 움직임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박승호 경북 포항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그 시승기억 60주년을 맞아서 그 아시아 태평양 슈퍼모델 선발대회와 그리고 그 포항 시민의 날 등 큰 행사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서 정말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서 요즘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60년 만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그 각종 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은 그 모든 행사에 60주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 6월 12일은 이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대규모로 우리가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60주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준비를 했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선발대회, 인산인해를 사실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년에도 6회째 이제 국제 불빛 축제, 또 국제 바다 연극제, 또 시승격 60주년 또 기념 행사 등등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이 60주년이구나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 60주년을 맞은 시민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효과가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시승격 그 60주년을 기념해서 그 60가지의 그 다양한 사업들이 그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그 남은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하는 사업을 가지고 사실 60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60주년의 의미를 부여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 또 국제 금융 위기 등으로 해서 사실 행사를 좀 축소한 것도 있어요. 우리 국제 불빛 축제도 사실 그 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서 그것을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지만 또 행사 기간을 좀 줄이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60여 가지 행사 중에는 우리 앞으로 이제 기념식도 있고, 또 바다 연극제, 또 우리 스포츠 대회에서도 이제 국제 요트 대회, 또 모터보드 대회, 또 우리 그 용선 대회, 일종의 그 보트, 노저는 보트 대회입니다만 등등해서 지금 한 절반쯤 치렀고 아직 절반 정도 지금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60여 가지가 시민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취임하신 뒤로 약 3조 원의 그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 재임 기간 중 그 유치 1호 기업이 최근 그 준공을 갖고 가동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1997년도에 우리가 IMF가 왔죠. 그 이후에 포항은 거의 투자도 없었고, 오히려 기업이 여기에 이제 유출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서 상당히 지역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수년간의 기업 유치가 거의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기였고, 인구도 2000년도에 이제 최고치를 이뤘습니다만 해마다 계속 줄여가지고 한 10,000명 정도 인구가 빠져나오고, 또 우리 가장 번화가인 중앙상가에는
사실 빈 상가가, 빈 점포가 늘어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활력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유치가 가장 급선무다해서 취임 이후부터 줄곧 이제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3조 원 가까운 투자, 뭐 기업 수로는 한 15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만 그걸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1호 기업인 우리 강림중공업, 그 강림중공업이 그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입니다. 이제 그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 관계가 무량했습니다. 지금 이제 착착이 준공되는 기업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부지만 이제 정지되고 아직 공장 건립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들어오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일자리가 한 10,000여 개, 그게 인구 유입 효과도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까지 유치하신 기업들은 그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림중공업이 사실 MOU는 가장 일찍이 했고, 그다음 우리 이 친환경 에너지인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 그리고 우리 사미스텔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 독일의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라든가 또 NK 등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가 돼서 가동이 벌써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 TC 철강이라든가 또 차면시라든가 이것은 지금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를 연초에 선언하셨는데요. 그 최근에는 일본에서 그 포항 관련 그 마케팅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잘 사는 일본을 우리가 기반해서 우리도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제 제2위국 대국이고 또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본과의 서로 협력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앞당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4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도쿄를 가셨죠. 그것도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항시 과거와 이렇게 과거 문제를 놓고 싸우다 보면은 손해보는 것은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지금 무역 역조가 1년에 한 300억 불 가까이 생깁니다. 우리 사실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많이 수출되면 될수록 그 주요 부분을 일본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무역 격차는 더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그 부품 소재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주는 것이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을 다녀오시고 한국에 이제 네 곳에 일본 그 부품 소재 단지를 지금 지정을 하시고 그 유치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은 우리가 아주 많이 배울 곳이 있고 또 엄청난 선진국이고 해서 우리 포항도 일본하고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좀 배우고 또 우리 시민들도 배우고 또 과거의 역사를 찾아서 정말 일본인들도 관광객이나 투자 유치를 유인하려고 하면 일본인들이 와야 된다 해서 대대적으로 요즘 일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스포츠 시장으로도 유명하신데요. 그 취임 후 각종 그 스포츠 행사를 그 포항에 유치하셔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했다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국내외 각종 체육 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체육 행사로 하여금 도시 홍보도 상당히 되고 또 그 체육 행사를 하여금 많은 선수들과 인문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각종 대회를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포항도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국내외 각종 큰 대회를 한 28개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건 많은 우리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포항을 와서 보고 느끼고 갔기 때문에 포항의 도시 홍보도 상당히 되었고
상당히 포항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선진 도시는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또 체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임 기간 중에 그 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포항에 그 대거 유치하셨는데요. 그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한 720여만 평 지금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공단 한 300여만 평이 저희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각종 또 경제자유구역 113만 평이 있고 또 우리 영일만 항에 이제 자유무역지역이 또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사실 엄청난 이제 국가로부터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첨단과학 도시로서 포항에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사능 가속기 연구소가 아직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포항에뿐이 없고 세계에서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마 시청자들도 잘 모르는 아마 그런 연구소일 겁니다. 이 제3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제4세대 방사능 한 4,500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지난 1월 달에 11월 달에는 포항지능로봇 연구소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그것도 금년 아마 11월 달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포항으로 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이제 세계적인 철강 도시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러한 첨단 도시로서 자리를 또 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 가운데 다음 달 8일 개장하는 영일만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기 노선 개설이라든가 또 물동량 확보 등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비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영일만 항이 한 20여 년 만에 지금 이제 일부 완공이 돼서 금년 8월 8일 날 지금 컨테이너 4선석이 개항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개항이라고 봅니다. 포항이 이제까지 농촌, 어촌 도시에서 철강 도시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항만이 이제 개항이 됨으로써 새로운 이제 국제 물류 도시로 자리를 매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1년 완공입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금년 8월 8일 날 항만이 이제 개항이 됨으로써 일본의 서해안이라든가 또 우리 러시아 극동주라든가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든가 소위 환동해를 아우르는 그런 항만 환동의 중심 도시로 우리가 자리를 매김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동량 확보와 전기 선사 유치입니다. 물동량 확보는 우리가 코롱이라든가 포스코 등등 해서 지금까지 MOU 체결한 것이 이제 한 26만 TU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 선사는 5개 선사로서 7개 노선으로 지금 저희들이 거의 이제 중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7월 8월 초까지 아마 거의 선사가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포항시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까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1조 원을 우리가 투입을 하겠다 해서 일자리를 한 1만 개 정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우리 정부 비율을 맞춰서 우리도 지자체에서 한 15%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이제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기본 조례를 우리 포항시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또 연면적 3,100m 이상 공공기관 건물 건축 시에 각종 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우리 포스코 파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소 연료전지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이제 협력업체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 연료전지 사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풍력이라든가 등등해서 열심히 앞으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특히 우리 포항공유대에서는 그 풍력 특성화 대학원도 지금 생기고, 또 앞으로 그 대체에너지 쪽으로도 각별하게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포항은 앞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해서 명품 그린 도시를 만들자 하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행정력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민선 4기도 이제 그 1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남은 임기 동안 포부가 있으시면 전국의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포항에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한 5가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2014년까지 우리가 해서 포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포항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일만 항 그 계항과 영일만 항 일반 산업단지에 이제 기업을 적극 유치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이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실 외국인 막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국제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하는 막 그러한 것이 유치가 됩니다만, 그걸 또 착실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 또 우리 그 테크노파크 2단지 소위 그 테크노밸리라고 88만 평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첨단 과학을 산업화하는 첨단 생태 산업단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그다음 작년에 우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국가공단 그 소위 그 포항 블루밸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착실해 나가고, 이 4개를 포함해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도심 재생 사업인 동빈 내항 이제 복원 사업. 이건 아마 도시 재생 사업이자 이 환경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하이파이브 이 5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갔을 때 포항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SOC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KTX 포항 노선 유치라든가 또 포항 울산간 고속도로라든가 등등해서 또 우리 동해 중부선, 동해 남부선 이러한 그 광역교통망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포항은 동쪽에 이렇게 있는 조그마한 그런 포항이 아니라 중심의 한반도의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로서 또 한동의 허브 도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포항시는 옛날 신라 초기에 근호지연 또는 오량지연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도 까마귀가 많이 사는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고려시대 때 명일현이란 지명을 거쳐 지난 1946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비로소 현재의 도시 지명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포항은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6만 명 정도에 불과한 동해안의 작은 어촌이었지만 세계 최대인 포항제철소가 들어서고 끊임없는 기업 유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경북을 대표하는 기업도시로 급성장했습니다. 동해안권의 거점 산업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인 포항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프리윌리에서 인간과 고래가 교감하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의 포유동물이지만 신기하게도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입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최초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 중인 울산 남구 장생포를 찾았습니다. 한산했던 장생포에 사람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7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기 위해 방문객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기 위한 방문객들은 일찌감치 떠날 채비를 합니다. 가족, 연인끼리 3, 4, 5 모여 앉은 방문객들은 출발 전 제발 고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끼리 평생 이렇게 좋은 경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오늘 뭐 보러 가는 줄 알아요? 네. 고래요. 고래바다 여행선은 수요일과 주말 등 일주일에 모두 3차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7월 현재 2달 후까지 예약이 마무리되면서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예약률은 지금 100%를 항상 초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외지인들이 관심이 많아서 경북 구미나 서울서 한 40% 이상이 외지인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고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잇따라 돌고래떼가 발견됐습니다. 통상 고래를 발견할 확률은 10번 가운데 3, 4번이라는 게 남구청의 설명이지만 첨단 장비를 동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간다면 고래 발견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래 관련 인프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자 울산시는 고래를 테마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래도시 울산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래 테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국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래와 함께 생기가 넘쳐나는 울산 남구 장생포. 그곳에서 출항한 국내 최초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고래도시 울산의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